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열입니다. 캐슬 스피커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캐슬이 요새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내셔널 오디오 그룹이죠. 중국 그 오디오 재벌이죠. IAG 그룹에 거기 엄청난 브랜드들이 많죠. 그 그룹에 2007년인가 그렇게 그 브랜드 산하 패밀리가 됐다가 다시 영국산으로 제작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전에 어쿠스틱 에너지가 그랬나? 다시 그 중국 대주주에서 지분을 사서 영국인들이 원래 설립자들이 다시 자기 회사를 찾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IAG 그룹이 영국에다가 공장을 따로 지었어요. 캐슬 스피커만을 위한 헌팅턴에다가 250평 1000 스퀘어 피터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50평 좀 넘더라고요. 250평 규모의 공장을 캐슬 공장을 영국에 지어서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라라고 중국으로 이제 그 흡수한 그 대주주 중국 회사가 공장을 영국에 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올랐죠. 영국에서 만드니까. 아니 중국으로 흡수했다가 왜 다시 영국에다가 그 제조 기지를 다시 또 옮겨놨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저도 궁금하지만 기본적으로 캐슬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어요. 이거는 새롭게 캐슬 스피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영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좀 나름의 설정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캐슬은 아시겠지만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장 영국적인 스피커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막 73년도 회사인데 설립된 회사인데 막 이렇게 막 그 화려하거나 약간 좀 트렌디한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기보다 가장 영국적이 좀 중후하고 그 우리가 보통 영국 스피커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게 떠오르는 뭐 BBC를 연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BBC가 큰 흐름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그건 방송용 모니터고 원래 영국 스피커의 흐름은 캐슬 같은 스피커가 그런 사실은 영국의 전통. 제가 그런 브랜드가 기억하는 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루악이고 하나가 캐슬이었어요. 대단히 좀 아주 콘트라스트가 진하고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두툼하면서 중후한 느낌. 그러면서 이제 질감이 있는 이런 소리를 추구했던 게 캐슬인데 이제 소리가 조금씩 하이엔드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 디자인, 전통적인 디자인에서 연상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이 스피커는 그렇게 해서 생산된 첫 두 제품이 있어요. 둘 다 윈저 라인업에 있는 제품이고 이게 지금 저 앞에 제가 보고 있는 제품,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윈저의 얼이라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큰 바로 위에 형이 윈저의 듀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얼은 공작이고 듀크는 백작이고 영국의 귀족 계급을 말하는. 그러니까 지향 자체가 조금 우리 이제 영국 귀족 그룹으로 영국 귀족 등급으로 제품을 만들었어. 뭐 이런 약간의 플렉스가 좀 있어요. 근데 영국 스피커들은 항상 이렇게 딱 각진 육면체 모양 안에 또 그 유닛의 레이아웃도 그렇게 뭐 대단히 막 이렇게 시선을 잡아 끌거나 화려하게 만들지 않고 딱 영국 스타일이죠. 우리가 나무 마감에 이렇게 투웨이, 쓰리웨이를 이렇게 배풀 위에 그대로 앉힌 가장 영국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리는 우리가 하는 그런 영국의 전통 소리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 이 스피커는 가장 큰 이 스피커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그 설계한 분이에요. 이게 칼 하인츠 핑크라는 분인데 최근에 가장 이 오디오 이 설계가 중에 스피커 특히 설계가 중에 가장 잘 나가는 분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핑크 팀이라고 아예 만들었어요. 이 10명이 채 안 되는 이름이 핑크인데 P가 아니라 FINK죠. 독일 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아시겠죠. 그 영국 스피커 중에 에포스라는 회사를 라인을 전체 인수해서 곧 에포스의 전체 시리즈를 아마 총괄하게 될 그런 제품을 출시하게 될 회사라고 보시면 제일 쉽고
우리가 아는 브랜드 사실은 여러 회사의 그 브랜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이렇게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설치까지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래서 카라인츠 핑크라는 이 회사를 대표하는 이분은 이제 그런 튜닝을 하고 그런 스피커 디자이너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각종 각 부문별로 설계를 하는 그런 아주 드림팀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참여한 브랜드 잠깐 보자면 워피데일, 탄노에도 있어요, 심지어. 그다음에 큐어쿠스틱이 있고 그런 영국 웬만한 그 유명한 영국 브랜드들은 다 본인들이 관여해서 튜닝에 관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 그래서 이름을 날린 그런 분이에요. 이 제품도 그 캐슬의 새 스피커도 이제 전에 건 아니에요. 요 지금 얼과 듀크 여기서부터는 그 카라인츠 핑크 팀이 관여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여한다는 의미는 이 회사 소리의 컨셉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튜닝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윈저 얼은 투웨이 스피커고요. 보시다시피 그 위는 1.1인치 그 마이크로파이버 아주 가는 섬유로 만든 그런 소프트 돔이죠. 그러니까 패브릭 돔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1.1인치 패브릭 돔 트위터 그 다음에 6.5인치 여기 플라스틱이에요. 폴리프로필렌 이렇게 돼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영국적인 재질도 유닛 구성으로 돼 있는데 전의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디자인에서 좀 많이 잘라져 있는 부분들이 구석구석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뒤쪽에 보면은 스피커 터미널도 금도금을 하고 되게 큰 영국 스피커에서 제가 처음 보는 굉장히 크고 규모가 크게 만든 그런 터미널을 도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그 역시 공명에 대한 건데 그 링크피츠 라일리 보통 이제 여러 공명 방식 중에 가장 좀 그 뭐라 그럴까요? 하이엔드적인 이 방식을 쓴 그런 공명하는 스피커들의 예를 들어드리면 라이도 같은 스피커들이나 좀 굉장히 단정한 소리를 내는 그런 좀 디자인은 지금 영국 스피커들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스피커들에서 저는 몇 번 본 것 같은데 여하튼 영국 스피커의 그런 걸 제가 이제 본 중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아까 말한 카라인츠 핑크가 튜닝을 했는데 4차 오더 필터를 썼고 그렇게 링크피츠 라일리 공명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제품의 소리를 미리 예측을 하는데 대충 영국 스피커하고 조금 뭔가 다르겠다 결이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얼핏 보면 뭐가 이렇게 뭐 화려하거나 좀 이전 거하고 달라졌을 외관은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뭐 스펙이 대단히 뭐 이렇게 뛰어난 이게 대단히 특이한 재질을 썼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좀 이따 들려드릴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게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 약간 의외의 소리가 나서 저희가 아는 굉장히 아주 반듯한 그런 대역 밸런스와 어떻게 보면 질감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사실적인 소리가 난다는 게 놀라워요. 그러면서도 영국 스피커 특유의 그 뭔가 좀 반짝이는 듯한 그런 질감 있죠. 이런 것들은 핵의 그 코어 사운드에는 유지를 하고 있는 캐슬이 그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약간 이 스피커를 제가 보기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가려놓고 이 스피커의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음 중에 고르시오 하면은 이 디자인으로 고르실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를 듣고 나서 또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You think that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You'll see. You think I can't go on another day. You think I have nothing without you by my side. You'll see somehow, some way.
you'll see. You think that you've destroyed my faith in love. You think after all you've done, I'll never find my way back home. 네, 사실 영국 스피커에서 제가 이 마돈나의 이 USA 같은 곡을 듣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USA 그 해머로 내리치는 듯한 그 도입부의 슬램, 이게 보통 이제 영국 스피커에 이제 씬 월로 돼 있는 그런 좀 BBC 계열이라고 좀 그쪽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부스팅이 좀 되는 그런 걸 즐기는 쪽이 이제 영국 스피커의 어떤 기존의 계열이라고 했다면 이전의 캐슬에서 어떤 좀 확장이 된 개념, 좀 더 진화한 개념의 그런 아주 저역의 컨트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스피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날까? 이렇게 해서 안에 구조를 보면 일단은 듀얼 레이어 체인버로 돼 있어요. 이 안쪽을 보면 안쪽에 기본 원래 그 하나의 캐비넷 체인버가 있고 바깥쪽에 한 겹을 더 지금 이 바깥쪽 외벽이 저희가 보이는 그렇게 외벽을 하나 쓴 듀얼로 듀얼 캐비넷, 듀얼 레이어 캐비넷을 두고 그 안쪽 그 접합 부분은 이제 보온딩을 했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수 재질을 안 쓰고 그냥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뭘 어떻게 이제 주로 이 스피커의 컨셉은 그런 튜닝, 귀로 들어서 어떻게 아주 특수 소재나 뭘 이렇게 대단한 그 공학을 집어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정확하게 그 원래 소재와 이런 그 기본 소재를만 가지고 튜닝 전문가가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재료를 좀 접합시키고 배합을 해서 그렇게 만든 스피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돈나 US의 그 슬램이 지금 녹음으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꽤 아주 핵이 깊으면서도 부스팅이 별로 일지 않아요. 아주 제가 아는 좀 약간 알루미늄이나 기타 좀 이렇게 단단한 재질 있잖아요. 뭐 특수멸치, 뭐 미네랄 섞은 이런 캐비넷 소재로 만든 그런 스피커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좀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섬세한 소리도 굉장히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1.1인치 저 트위터가 막 이렇게 대단한 재질을 써가지고 이랬다는 설명도 없어요. 그냥 마이크로파이버, 그것도 폴리에스터로 짠 아주 하지만 마이크로파이버라서 굉장히 가는 섬유로 만들었다는 설명 외에는 이거 대단히 특별하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이게 또 한번 놀래봐라 뭐 이렇게 만든 그런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섬세함이 좀 있어서 대단한 재질로 뭐를 만들었다 이런 설명도 없고 그냥 아주 마이크로파이버에 아주 가는 섬유사로 만들었다는 거 외에는 딴 설명이 없는데 이런 곡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로 들은 핸델의 그게 코로네이션 앤썸이니까 저 대관식 찬가 이런 거 이 녹음이 괜찮죠. 저 리아스 그 실내 합창단 베를린 그 다음에 고음악 아카데미 베를린 이 팀이에요. 그래서 저스틴 도일이라는 지휘자가 지휘한 핸델의 이제 대관식 찬가인데 이거 쩌랑하게 터지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아주 찰랑거리는 고음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종종 하이엔드 스피커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쫙 분해를 해내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패브릭 돔에서 들리는 소리하고는 조금 약간은 좀 매칭이 안 될 정도로 대단히 이렇게 화사하면서도 해상도가 대단히 뛰어나게 아주 분해를 잘 해내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렇게 해내니까 이 스피커에서 뒤쪽에 이 스테이징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게 좀 놀랍습니다. 이 각진 스피커 이렇게 좀 육면체 스피커에서는 스테이징이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저희가 이게 토인도 좀 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보태야지 그게 뭐 앰프 쪽에서 뭘 저기를 하든 이래야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정도인데 이 스피커는 뒤쪽으로 스테이징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것도 좀 특이해요. 참고로 오늘 이 앰프 시청한 앰프는 이게 좀 특별하기도 하죠. 뮤지컬 피델리티 A1 아직 출시하지 않았어요. 출시하려면 앞으로 한 2달 이상 걸려야 될 그런 앰프인데 A1을 특별히 저희가 급히 도입해서 지금 들어보이는 중에 이 스피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A1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게 A1이 특출나게 막 이렇게 스테이징을 만들어내는 그 정도의 성향을 가진 앰프는 아닌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의 성향인 거예요. 품질이고 그런 것들이 들려서 좀 놀랐어요. 이 스피커가 이렇게 뭐 대역이 아주 낮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58Hz 낮은 대역이 58Hz에서 22kHz. 그냥 좀 평범한 정도의 대역이죠. 근데 다이나믹이 대단히 아까 마돈나 ULC처럼 아주 강렬한 베이스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단정하다는 거. 이 바로 위에 듀크도 대역이 그래도 한 52Hz? 조금 더 내려갑니다. 한 50Hz 후반대까지. 높이는 똑같고요. 21kHz. 이런 대역으로 이 정도 소리를 내서 전체가 또 밸런스가 딱 맞는다는 것도 또 좀 특기할 만한데 여하튼 그런 곡을 몇 곡을 좀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곡을 들어보게 됐어요. 여러 곡이 고르게 다 특성들이 좋게 들려서 굉장히 여러 곡을 듣게 만드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선입관을 갖고 대하는 이렇게 생긴 나무 육면체의 투웨이 패브릭 돔,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우퍼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영국 고유의 어떤 질감이나 적당한 통울림 이쪽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 이거 캐슬 스피커의 지금 윈저 어를 들으면 처음에 약간 의외로 다가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 품질 자체가 그게 영국 스피커이건 디자인이 어떻고 선입관이 빗나가던 말고를 떠나서 대단히 음악을 듣는 음원에 충실해 있다는 거, 음원에 가장 가깝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카라인츠 핑크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분의 튜닝 기술이 다시 무슨 스피커를 했나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대단한 아주 앞으로 굉장히 알려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럴 팀이에요. 일단 뭐 얘기 들어보니까 폭스바겐 그 카우지오도 이분 저 튜닝을 한 그런 프로젝트까지 독일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윈저 좀 이따 들어볼 이제 다음 편에 들어볼 듀크도 상당한 기대가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지금 세팅하면서 약간 좀 귀찮았던 게 전용 스탠드가 있어요. 이게 오픈을 했죠. 그러니까 통을 이제 벗어나 이제 아예 오픈시킨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이게 조립이 그 4개 컬럼에다가 위아래를 판을 또 이 아래 판이 살짝 신축성 있게 이렇게 약간은 서스펜션을 주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스탠드가 만들면서 봤는데 좀 귀찮았지만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신뢰감이 많이 가는 전용 스탠드. 전용 스탠드가 한 40파운드? 400파운드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인터넷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지 가격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한 6,200불? 영국 파운드 한 5,200불. 그러니까 스탠드까지 합쳐서 그냥 스피커는 4,800불. 뭐 가격도 알려드리자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만약에 직구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한다면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국내 출시 가격이 그 정도 700만 원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가 되는 현지에서도 그 정도 가격대가 되는 제품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아니 왜 중국에 생산하다 갑자기 영국으로 무대를 옮긴 거야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대답이 음악을 듣다 보니 바로 나옵니다. 자, 이 스피커 윈저 어를 시작으로 캐슬은 이제 영국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스피커가 됐고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영국의 인건비와 그런 영국에서 실어오는 그런 거리상의 어떤 저기들이 늘어났지만 품질이 그만큼 올라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까지 새로 지어가면서 이렇게 생산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들었어요. 아마 캐슬 스피커 중에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스피커 중에는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캐슬 스피커 중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아주 가장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만들어낸 그런 스피커의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아마 자주 등장하게 될 저는 앞으로 좀 가능한 기회가 될수록 자주 들어보게 될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자, 캐슬의 영국 제작 첫 스피커 윈저 어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듀크 바로 위의 형을 또 들어볼 그럴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